이 오후 신문 패턴은 자료줘라. 출석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원세훈 증인에 대한 신원 확인 그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에 두 분 증인에 대하여 신문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출석한 원세훈 증인께서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을 대동하고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동명 변호사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김용팔 증인 변호인은 이따 오실 건가요? 네? 참고로 KBS, YTN, MBN, 국회방송에서는 생중계를 하고 있고 SBS에서는 오후 3시부터 생중계로 방송할 예정이라고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두 분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겠는데요. 먼저 국정수사 청문회를 위해서 출석해 주신 원세훈 증인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세훈 증인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원 확인은 위원회 행정실에서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의 확인은 제가 성명을 부르면 그 자리에서 예 하고 대답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원세훈 증인, 네, 대답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하나 갖다 드리세요. 다음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선서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하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원세훈 주임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길 바라고 선서가 끝나면 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한 다음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원세훈 증인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에 대해서 국회에서 증언 감정 진행하고 전문적 투표에 따라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마이크가 안 들어요. 가까이 대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진행하는 전문적 투표에 따라 저희가 스폰서하는 증언을 진행합니다. 제게 보내준 신문들은 제 통장에 평가 시켜드려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진실을 그대로 진술하겠습니다. 다만 전 국정원장으로서 국가선거원 지원법의 제한이 있거나 제가 구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거부를 하시는 겁니까? 네. 사유가 그 형사소법 148조입니까? 네. 김용판 증인과 마찬가지 사유로 이유를 들어서 선서 거부를 했습니다. 아까 메모하는 거 메모. 법률상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합니다만 이 수사 거부에 대해서는 다시 여야 위원회간에 협의를 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갔다 그래. 위원장님 인사드린 거예요. 예, 신문에 들어가기 앞서 양당 간사들이 1분 이내로 간단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간사 말씀 주십시오. 지난 대선은 원세훈 원장의 국정원의 선거 규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용판 서울청장의 허위수사 발표로서 실제로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이 아니라 12월 16일 날 밤 11시에 결판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상 초유
국가정보원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증인으로 이곳 국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청문회장에 증언대에 앉았습니다. 전 국민의 이런 관심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원세훈 증인은 10시에 동행 명령을 발부받고 오후에서야 이렇게 나오는 무성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규탄합니다. 그리고 김용판 증인과 함께 원세훈 증인도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겠다는 선서조차 못하는 그 비겁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믿고 오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만을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게 촉구합니다. 김무성, 권영세 증인 채택이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김용판 청장이 12월 16일 밤 11시에 허위수사 발표 내용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댓글의 증거가 없다고 나오고 있다고 이미 그날 오전에 기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핵심 증인입니다. 두 사람의 증인 채택이 없으면 19일날 2차 청문회에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두 사람이 원판 두 사람이 나왔는데 김새도 반드시 나와서 김새는 청문회가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는 그런 청문회기를 새누리당에게 촉구하면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두 사람의 증언 거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야당 간사들이 협의를 할 테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동 간사 의사진행 새누리당 간사 권성동 의원입니다. 이번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은 저희 당 의원들이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이 대선 승리에 집착한 나머지 국정원 전 대통령을 내감매직하게 한 정치 공작 사건으로서 제2의 김대현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세훈 증인도 그렇고 김용판 증인도 그렇고 오늘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두 분 모두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피고인의 신분입니다. 법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여론 재판하는 이 국정조사에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법에서 허용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두고 떳떳하지 못하다니 비겁하다니 하는 그런 식의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국회의 품위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국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제지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권영세 두 분 증인의 채택의 주장을 민주당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분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증인 채택을 하지 아니하기로 양각 간에 이미 묵시적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청래 간사도 여러 차례 거쳐서 두 분 증인 신청하는 것은 그야말로 협상용이다. 두 분의 증인을 끝까지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틈만 나면 허위 증언하지 마세요. 틈만 나면 두 분 증인 채택을 왜 하지도 않은 말을 주장하면서 했겠지 왜 안 했겠어. 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요? 저는 없는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허위 증언에서 고발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주장을 이미 다 양강간에 야해가 된 증인 문제를 주장을 하면서 또 이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아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어떻게 하면 이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일으킬까? 이 국정조사를 깰까? 여기에 머리를 쓰지 말고 이 국정조사장을 통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진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몰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촉구합니다. 네, 의사진행 말씀 잘 들었고 위원장으로서 깊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의사진행 발언은 양당 간사를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들의 신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은 6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생방송 시간으로 한 바퀴 돌려면 6분 정도밖에 대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이 다 발언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신문하실 때에는 두 분 증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분 중 누군가 증인을 잘 지명해서 먼저 지명하시고 물어봐야 증인이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먼저 권성동 위원 네,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세훈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고혈압과 수면장애 등으로 굉장히 건강상에 이상이 왔다라고 하는데 오늘 증언하는데 지장은 없으시겠습니다. 마이크도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고. 예, 뭐 저기 건강한 것도 일단 열심히. 이 본인의 공소 사실 읽어보셨죠? 또 인정하십니까? 저는 뭐 그런 있었는데 사실이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동의했습니다. 예. 이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 증인께서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위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서 야권 후보들을 비난하면서 이들의 정치 권력 차단을 강조하는 등 선거 개혁을 다수 지시했다. 이렇게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런 그런 사실이 없고 취임사에서도 보니까 국정원 직원들의 엄정 중립 이걸 강조했는데 맞는가요?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해라,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려라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국정원의 조직 구성상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셨나요?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이번 대선 기간에 국정원 직원들은 여든 야든 어떤 후보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말고 엄정 중립을 8차례에 걸쳐서 지시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대선 기간이 뭐 한 3, 4개월 정도 된다고 볼 때 한두 번 지시하면 되지 8회에 걸쳐서 지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항상 그 대선 전에나 이럴 때는 뭐 직원들의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11월 달에는 11월 달 회의 때는 우리 국정원이 지금 대선 중인데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부심을 느낀다. 마지막까지 지원 단속 잘해주고 그 다음에 정말 문제가 생긴다면 성격의 시기가 생긴다면 연대 책임지겠다. 이렇게 제가 마지막 11월 달 선거 바로 전에 회의 때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우리 국정원장의 증인부터 말단 국정원 직원까지 순차적으로 공모해서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했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증인은 국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국가 정체성, 즉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친북 종북 세력에 대한 엄정 대처를 지시를 했죠. 네.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엄청난 북한이 우리나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방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심리전단 조직을 확대 개편하셨나요? 네. 그 확대 개편한 특별한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의 인터넷을 국가보안부의 해방부로 여기고 또 정예요원을 양성을 해서 우리 남남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국정 현안에 관해서 그런 북한의 주장을 인터넷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또 국내에 있는 종북 세력들이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퍼나르기를 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이 이 글을 읽음으로 인해서 어떤 국가 정체성에 혼란이 올까봐 그게 걱정해서 한 것인가요? 네, 2009년도에 북한이 대남 공작 부서를 개편을 했습니다. 하면서 사이버 쪽을 엄청나게 강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미국 같은 데도 사이버 사례부를 만들었고 우리 국내에도 또 사이버 사례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냐면 북한의 그 사이버 공격이 그 아주 강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그 뭐냐 이제 우리 심리전단을 확충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증인이 국정원장으로서 이번 대선에 개입하고자 한다면은 그 국정원 그 대북 심리전단 직원들이 그런데 혹시 정치 개입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이런 좀 약간의 정치적인 사안, 소위 말해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댓글을 단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검찰 공소장에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나요? 그거는 다 보고를 받은 거 그럼 어떻게 업무 지시를 하고 대북 심리전단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떻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심리전단의 구체적인 건 보고 받은 게 없고 예. 2012년 12월 11일 이제 뭐 이 사건이 문제된 후에 사후에 왜냐면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걸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만약 대북 심리전단이 이번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 그런다면은 이런 NLL 북한 미사일 금강산 강강 등 이런 소위 남남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 말고도 경제, 교육, 복지 등에 대해서 댓글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혀 없었거든요. 그걸 봐서도 이번 그 대북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이 대선 개입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정청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지난 대선은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고 경찰의 허위 수사 발표로 국민들의 표심을 왜곡한 부정선거였습니다. 미국 CIA가 대선에 개입하고 FBI가 허위 수사를 발표해서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면 그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원세훈 증인 말씀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정원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증인, 저 잘 아시죠? 제가 정보위 간사로서 우리 원세훈 원장의 국정원에 대해서 제가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국가기밀을 유출한 적이 전혀 없죠. 국정원과 협조를 잘했죠. 국가 보안 기밀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저도 원세훈 원장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서울구치소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 말은 그 얘기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정권이 바뀌고 토사구팽 당했다 이런 억울한 심정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에 의해서 구속됐는데 박근혜 정부에 대한 서운한 감정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원세훈 증인을 보호해 줄 것은 국민과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 그래서 동정심, 국민의 따뜻한 눈물, 사람에 대한 사랑, 그런 걸로 저는 원세훈 원장의 앞날의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재윤 원장이요, 원세훈 원장께서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있었던 부분을 정면으로 부정한 바는 몇 가지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심리전단 1개팀에서 2009년 이후 4개 팀으로 왜 확대 개편했느냐라고 저희가 정보위 국감 때 물었을 때 원세훈 원장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기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남재윤 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승인했습니다. 심리전단 최종 책임자를 2급에서 1급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제거하고 승인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발설했습니다. 원세훈 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원세훈 원장이 답변하지 않은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남재윤 원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누가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겠습니다. NLL 대화록을 듣고 공개하면 안 된다 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셨죠. 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보더라도 그 보안을 지킬 자신이 있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보위 국감 때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남재준 원장인데 이걸 무단으로 유출했습니다. 전직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의 검찰에서 원세훈 원장을 이렇게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원세훈이 제도정치권 진입을 저지하여야 한다고 지시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개입 범죄 행위를 실행하였다. 이 공소사실 인정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공소사실을 내서 밝히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공장입니다. 피고 원세훈은 3차장, 이동명, 심리전단, 민병주, 사이버팀 팀장 및 직원 등과 술차 공모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 행위를 함과 아울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당선을 위하여, 문재인 낙선을 위하여 원장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서울경찰청 저는 그 내용을 원장님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127시간 동안 서울경찰청 사이버 디지털 분석실에서 분석한 127시간 그대로 동영상으로 지금 유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수했어요. 거기에 보면 댓글도 발견했다. 이거 국정원 큰일 났네. 이거 국민들이 아주 난리 나겠네. 그래서 김용판 청장의 지시로 이것을 축소, 왜곡, 허위로 발표하기로 공모하여 12월 16일 날 발표하는 겁니다. 원세훈 원장은 국정원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 모를 겁니다. 127시간 증거분석 전 과정이 이 시대에 담겨져 있습니다. 증인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증인의 불법적인 지시로 이렇게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달던 흔들립니다. 그래서 12월 16일 날 밤 박근혜 후보가 댓글은 적 없다고, 그리고 여직원은 무죄라고 이렇게 대선 이사장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경찰의 허위수사 발표 3시간 전에 박근혜 후보가 그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달았던 증거는 안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발표된 걸 알고 있어요. 김무성 총괄 본부장도 이미 증거가 안 나오고 있다. 경찰 수사 발표가 오늘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미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정원과 경찰, 박근혜 캠프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강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원세훈 원장, 오늘 진실만을 말하기 바랍니다. 다음 김재원 위원 신문 주십시오. 예, 경북 군의성 충성. 예, 경북 군의성 충성 출신 김재원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김용판 증인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 12월 16일 날 22시 30분경 이 보도 자료 발표할 때 그때 당시에는 이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2012년 10월 1일부터 2012년 12월 13일 사이에 문재인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이 피고발인 김아영이 게재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고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죠.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 자료를 이렇게 보였던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 댓글이라는 것이 만약에 꼭 거론했다고 한다면 당시 대선 과정에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이정희 후보에 대한 비판글 정도라고 볼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쪽 정부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러나 적어도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판글은 전혀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 자료가 틀렸다라는 내용에 기초한 이 공소 사실이 잘못됐다 그 이야기죠. 네, 저는 그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더욱이 그 다음 한참 후인 2013년 1월 달에 그때까지 수사 결과를 전부 다 종합해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때까지도 전혀 댓글이 정치 관여나 또는 선거 개입 댓글이 없다 그런 판단까지 했다는 거죠 검찰이. 네, 기약 사유 그때 나왔습니다. 기각 사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13년 1월 8일자 휴대폰 기각 사유입니다. 예. 현재까지 수사 결과 임의로 제출받은 노트북 등으로
강제 수사를 상당히 진행하였음에도 정치 관련 게시글 댓글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새롭게 의혹이 제기된 정치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대한 추천 반대 행위 태양의 정도로 선거 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그러면 사용을 저거 검찰은 2013년 1월 8일까지 당시 경찰이 모든 수사 결과를 보더라도 그때까지는 선거 개입 또는 정치 광해의 댓글이 없다고 판단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귀신도 아닌 우리 김용판 증인이 그 이전 2012년 12월 16일 날 어떻게 이 검찰이 나중에 생각을 바꿔서 이 모든 것을 기소하게 된 이 내용의 댓글이 정치관의 글이다 또는 선거 개입 글이다라고 판단하고 보도 자료를 바꿔 발표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저는 머리로 지금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왜 뒤늦게 판단을 바꿔서 기소했다고 생각해요? 변론 자료 잘 만들어주네. 거기에 대해서 서기록 타기갖고 변론 자료 쓰면 되겠다. 원세훈 증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국정원의 그 사이버 전담팀, 사이버 심리전 전담 최준택 3차장과 전담팀 구성 이유는 북한이 2000년 이후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선전 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이게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한은 우리 인터넷 공간을 국가보안법 해방구로 규정하고 통전부 225국 등 대남 공작기구 전담 부서를 운영하며 사이버 선전 활동에 주력해 왔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사이버 심리전 전담팀을 구성했다라고 국정원에서 보고를 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증인이 국정원장이 되고 이것이 사이버전이 커지니까 그 사이버 대응팀을 확대했다 이 말이죠. 네. 그리고 실제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그 당시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FTA 찬성, 남북 정상회담 찬성 이런 내용 여러 가지 그 정권 홍보 댓글 다는 것을 당시 국정원도 해왔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홍보 또는 대북 시민전, 대남 시민전에 대한 대응 이런 역할을 해오다가 이번 사건이 이르렀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이 통상적인 국정원의 업무로 계속 해왔던 그런 내용이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정권에도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됐을까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뭐 거기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이런 정부 정책 홍보까지 할 필요는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국정홍보처도 있었는데 노무현 정권 시절에 뭐 그때 너무 좀 판단은 제가 할수 없고요. 예. 그 지난 정부에서는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저희 북한에서의 그 사이버 공격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우리 그 원의 대립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원세훈 증인 변호인이 한 번 더 출석하셨대요. 네, 성함이 어떻게 돼요? 예? 오덕현. 네, 두 분이 나오셨. 네, 고맙습니다. 다음 박영선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 영상 화면을 조금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휘께서는 아까 국가정보원법상의 정치관여죄와 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거법을 부인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한두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세종시등 국정 2012년 1월 22일 날 세종시등 국정 현안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 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부서장의 지시 강조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장으로서 이런 세종시와 관련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 관여와 관련된 관여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좌파단체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 당시에 세종시를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답변이냐. 다음에는요, 공직선거법상의 부정선거운동죄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2년 2월 17일 날 종북 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서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하는데 금년에 확실히 대응을 안 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 여기에서 다시라는 말은 종북 좌파가 정권을 잡았던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종북 좌파는 뭘 의미합니까? 지금 그 말도 좀 확실한 말은 이게 아니에요. 녹취록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전 부서장 회의의 지시강조 말씀에 녹취록에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말은 다시 해석하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종북 좌파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하는데 금년에 확실히 대응을 안 하고 국정원이 없어진다. 이것은 총선과 대선을 앞둔 공직선거법상의 부정선거 운동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 2010년 4월 16일 날은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싸우기는 5개 6개당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일반 국민이 보면 다수가 반대를 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만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특정 정당을 국정원장을 지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역시 전 부서장 회의의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녹취록입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또 하나는요. 2010년 1월 6일 날은 우리의 경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연말 대선도 예정돼 있어서 적과 종북 세력들이 남남 갈등 조장은 물론 주요 국정 성과 폄하를 위해 준동하고 있는 상황임. 이를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 각 부서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국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야당을 종북 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국정원입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죠. 또 하나는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하면 강에 쳐박아라. 4대강 문제 뭐 이렇게 떠들어도 2012년 2월 17일인데 어떻게 국정원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지 더군다나 전 부서장을 앞에 놓고 또 2012년 4월 20일 날은 종북 좌파들이 한 40명이 여의도 진출했다. 여기서 40명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뭐 현재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국가보안법이라든가 그럼 국가보안법 위배한 사람이 40명 국회의원으로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관계가 첫째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40명이 누굽니까?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언론을 보고 거기에 소외를 얘기한 겁니다. 그 업무 지시가 아닙니다. 업무 지시에 대한 녹취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12년 12월 19일 대선뿐만 아니라 2012년 총선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 또 오세훈 시장의 보궐선거 때는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2011년 8월 22일 날 8월 24일 주민투표와 관련을 해서 현재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허용되는 것은 매우 잘못이다.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선거 때마다 국정원장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는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한 지금 실망감 또 어떤 배신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박범계 의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 박원동 국장과 김용판 증인이 통화를 12월 16일 날 오후에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권영세 종합상황실장과 박원동 국장이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 사이에 수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이거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권영세 이분이 증인으로 이번에 나와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거고요. 또 김무성 이분은
12월 16일 날 김용판 그 지금 증인이 허위 수사 발표를 한다는 그 사실을 이미 12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정오 간담회, 기자 간담회를 한 그 증거 자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영세와 김무성이 반드시 이번 국정조사에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박근혜 캠프와 연계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라는 것이죠. 김도우요? 예. 신고해 주시죠. 김용판 정의. 네. 예, 오전에 이어서 좀 읽었습니다. 지금 정의의 공소 사실의 주요 정점은 애초부터 선거에 편파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증거를 축소했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왜 의문이 드냐면은 첫 번째 허위 사실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면 그냥 밀폐된 데서 디지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 과정을 영상 녹화를 했거든요. 예, 거기에서 지금 애초부터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발표할 그런 작정을 했다. 그런데 모순이 있고 또 보도자료도 당시에 수서서에다가 증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를 같이 보내라고 했죠. 그죠? 예, 신고를 빼야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증인이 처음부터 축소은폐를 시도했다 그러면은 사전에 증거가 없는 경우로 초점을 맞춰서 수사 발표를 진행해 나갔을 것인데 이거 두 가지다. 즉 증거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은 마지막까지 분석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이게 반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애초부터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를 시도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의아스럽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김정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 1월 8일까지도 검찰은 증거가 없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김하영이라는 국정원 직원이 데스크탑 컴퓨터하고 노트북을 제출하기 전까지 만약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수사는 진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런 현재로서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하영 직원이 이걸 이미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당시까지 수서서에서 2번, 강남구 선거관리에서 1번 뭐라고 브리핑을 했냐면 증거가 전혀 없다. 고발인인 민주당 측에서도 진술도 하지 않고 증거도 제출하지 않는다. 막막하다. 수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김하영이라는 직원이 컴퓨터를 제출했거든요. 이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기 증거를 스스로 제출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는데 저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보시면 자, 원세훈 정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직에서 원장의 지시에 따라 정치 선거 개입을 했다는 게 공소사실이거든요. 그죠? 근데 원장의 지시가 3년 6개월 동안 20여회 됩니다. 이 20여회 되는 공소장에도 나와있지만 이 지시사항들을 꼼꼼히 보면은 모든 것이 종북 좌파 척결에 방점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원장이 선거 개입을 지시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사건 늘 우리 당에서 주장하듯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동원한 정치공작, 실패한 정치공작이다. 자, 우리 국정원 현직 직원이 김하영이라는 직원 미해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신의 연달을 이루기 위해서 동료 직원을 미해까지 하는 이 국정원 조직화에서 저는 국정원장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지시했다. 아마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겁니다. 지금 김용판 정의를 영남 출신이라고 지역 그걸 하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득세를 한 국정원 직원들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특특상 선거에 지시를 할 수 없다고 그랬대요. 그렇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네. 만약에 선거개입 지시를 노골적으로 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그 전에 이 양재판을 있으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예, 했다 그러면은 정기성이라는 현직 직원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찰 공소장하고 불기소장 모습 있죠. 지금 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2년 반 동안 클릭을 한 3천여 회 했거든요. 이 평균을 하면은 하루에 한 2건 정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한 100일 동안에 74회 댓글을 달거든요. 이게 70명, 심리전단 70명이 한 일입니다. 이 국정원장이 지시를 하면은 조직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뭐 찬반 클릭에서는 제가 구체적인 보고도 받은 바도 없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 보고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검찰 불기소장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차장하고 전단장하고 그 직원들 불기소하면서 이래놨습니다. 국정원의 조직편입니다. 상명하고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불기소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얼마나 어려웁니까? 국정원장이 지시하에 선거 개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 실적이 이것밖에 하루에 한 건도 채 안 되는 댓글을 달고 그런데 상명하고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불기소한다. 이게 상명하고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협조하는 직원들이 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뭐 정부위에서도 제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정보위원회에서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설명을 다시 해보세요. 지금. 그 정보위원회에서 그 뭐냐면 이게 그 주 업무라면은 하루에 한 번도 안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게 부수적인 업무니까 그렇게 여기 있겠지. 또 그렇게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KBS, YTN, MBN 국회 방송이 지금 생중계 중이고요. SBS는 3시부터 생중계 예정이고 MBC는 현재 진행되는 청문회를 찍고 있으면서 오후 2시부터 이걸 녹화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분씩 주어진 그 각 위원회 신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해철 위원 신문 주시죠. 전해철 의원입니다. 예, 이번 사건 몇 차례 규정했습니다. 국정원 그리고 경찰청 최고의 권력기관이 대선 개입하고 나아가 그 수사 결과를 은폐 조작했던 것은 국기문란행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물론 책임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인적,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기용판 증인이 굉장히 희귀한 선례를 만들어서 선서 거부라는 국민을 모독하고 국회를 경시하는 그런 불쌍의 제도를 이용을 했는데 원세훈 증인 역시 당당하지 못하고 또한 선서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누구보다도 오래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식껏 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선서 거부를 처리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 생각하는데 그럴 생각 없습니까? 그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다분하게 선서 거부를 처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네. 지금 박영선 의원이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 앞에 화면 보이시나요? 저거 말고 제가 PPT 준비하겠습니다. 선거 개입, 정치 개입 뒤에 선거 개입 띄워주시고요. 잘 안 보이시나요? 어때? 원세훈 증인. 자, 저를 한번 봐보시죠. 지금 저 지시사항이 공소장에 다 첨부가 되어 있는데 원세훈 증인 읽어보니까 저 지시사항을 이야기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지시사항 했던 게. 그러면 한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자생적인 좌파도 아니고 북한 지령받고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말 기억 안 납니까? 이런 지휘사항 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북한의 지령군을 보고 제가 그래 북한 지령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1년 5월 20일인데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강원지사에 당선되었고 이게 북한의 문제와 전국 좌파와 강원지사가 상관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구체적인 답변은 잘 안 했습니다. 예, 유리한 것만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2011년 11월 28일에 보면 윗부분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비정당,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작이 되는데 그쪽에서 내놓은 게 문제예요. 이게 무슨 전국 좌파나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업무하고 상관이 있는 지휘사항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제 말을 계속 뭐냐면 전국 좌파 척결을 하라는 주장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휘사항의 상당 부분은 전국 좌파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정상적으로 선출된 국회의원과 정상적으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증인이 저런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증인이 지시하면 대강 어떤 경로를 밟아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다 알려집니까? 지금 이거는 아주 소수의 간부들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이게 전달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렇게 국정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회의에서 매월 개최된 부서장회의에서 증인이 이야기를 하면 팀장회의, 각 팀장 산하회의에 국정원장의 지시 말씀으로 전파되어 모든 직원들이 숙지하게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하여 이행 계획을 세우고 이행 결과가 팀장이나 실국장의 개통을 밟아서 다시 국정원장이 증인 원세훈에게 보고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로는 맞습니까? 그 부수장 회의는 자체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 회의는 제가 원장이 딱 지시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지부에 있는 지부장들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 부수장들이 같이 해서 부수장들이 이게 뭐냐면 지부에다가 조사하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지부에서 지부사항을 보고하면서 그러면 예. 제가 보기에 우리 증인 원세훈 증인은 예. 정확하게 국정원 업무를 파악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주 단장이 있죠. 심의지한단이가. 네. 민병주 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의 회의 발언을 직원들에게 옮긴다. 그러면 원장이 그런 발언을 계속하면 직원들에게는 전파, 축적된 상태로 지휘사항을 이행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원세훈 증인이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민병주 단장이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우리 원세훈 증인이 이야기했던 것이 얼마나 효과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성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예. 제가 계속 질문을 하겠지만 증인이 제가 거시했던 여러 지휘사항이 실제로는 국정원 내에 엄청난 파괴력과 조직력을 가지고 실천되어 있다. 그래서 증인이 아주 위중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형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태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 의원들과 두 증인의 답변을 드리면서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제2의 과거 김대엽을 활용했던 그 경북 사건에서 재미를 본 사람들이 커다란 그물을 치고 기다리다 고기가 안 잡히니까 허위사실 유포하고 의혹제기를 해서 흑색 선전의 자모로 만들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특히 야당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김대엽을 활용했던 그런 사건의 재미를 본 사람들이 제2의 병풍사건을 일으킨 사건이다. 또 실패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지난인가
올해 1월 31일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의원이 이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세훈 국정원장도 모르게 이런 일이 추진됐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국정원장에게 이런 일이 보고했다면, 이런 일을 보겠다면 국정원장은 하지 못하게 됐을 것이라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자가 국정원장이 댓글 작업을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하고 정청래 의원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국정원 고위 관계자와 통화로 확인한 것으로 국정원장은 사실이 터지고 나서야 알았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내용이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청래 의원이 말을 바꿔가지고 우리 원세훈 원장을 매도하고 또 진실을 호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국정원장, 이 국정조사 이 장에서 얼마나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국민들은 하나하나 만나시 봐야 됩니다. 독하면 거짓말이고, 독하면 왜곡하고, 독하면 의혹이고, 걔네들 이래서 되겠습니까? 검찰에서 제기한 이제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선이 임박할수록 개신율이 급증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월별 당시 이슈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고 증가도 10여 건으로 급증이라는 비율이 올리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10월 16일부터 11월 28일 동안 16건, 1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8건,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22건. 이게 뭐 급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부분을 선거의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했다고 기술장에 나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내용과 숫자를 보면은 10월과 11월은 NLL 관련, 12월은 대선 후보 토론 관련들 이런 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후보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늘 생각하고 있는 안보 이슈에 대한 소신의 피력이라고 표현하는 걸 적절하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몰랐지만은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이 야당의 주장처럼 과연 대선에 주식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그 당시에 큰 후보들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양산 아방동 사저 홍보 영상에 등장한 고고 체어 사건, 또 청운동 아파트 매입 시 다운 계약서 사건 등 이런 세계의 주목을 받는 주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댓글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저는 참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에 이용하고 활용을 하려고 했다면 그렇죠? 더 파괴력이 있는 그런 이슈들 그렇죠?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들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에 대한 판단은 있지만 이자의 사건은 억울하긴 억울하신 거죠? 조직적으로 지시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 좀 남아서 우리 김용판 지금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좀 답변을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러니까 12월 16일 날 경찰에서 수사를 발표할 때에 댓글이 발견이 됐지만은 이 댓글이 후보의 지지라든가 비방으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부분을 대선 후보 지지 비방 발언으로 기소장에 내용을 적시하면서 불구속 기소를 한 거죠. 그죠? 그분의 동의를 하지 않는 거죠? 오해는 않습니다. 네, 않는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그야말로 양심에 맞춰서 구성해내는 결과고 그 당시 상황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 1월 8일자 검찰의 기약 사유가 나왔듯이 전혀 지휘관 댓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단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저희들의 발표는 결코 회사실 발표가 아니다. 그런 식입니다. 다음 강남춘 의원. 네. 이 전남동가의 강남춘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습니다. 김용판 증인. 네. 아까 오전 질의에 밤 11시에 그 보도자료 배포하고 그 다음날 브리핑한 거 이례적이라고 답변하셨죠. 이례적인 그런 소지가 이례적이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소지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그 1월 8일 날 검찰에 그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니까 그런 댓글이 없다는 것을 마치 사실을 확인해 주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12월 16일 11시 중간 발표 시점에 경찰의 발표는 전혀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왜 허위냐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태흠 의원의 그런 댓글들이 다 어디에 존재했을 확률이 많으냐 하면 다음 네이버와 같은 대중적 포탈 또 통신사의 그 포털들 여기에 다 게재됐던 것이 삭제된 것이에요. 이미 제출한 노트북에서는 딱 하나 그것마저 삭제됐으면 어떨까 싶은 정도의 딱 하나 텍스트 파일 하나가 발견된 데서 지금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분석관들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메모장 문서 파일의 존재를 중간 수사 발표 때 했더라면 신뢰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40개 아이디와 닉네임을 어떻게 발견했는지에 대한 발표를 중간 수사 발표 때 했더라면 신뢰했을 겁니다. 세 번째 인터넷 접속 기록 OU 17,116건, 보배드림 1,348건, 뽐프 1,076건 이런 접속 기록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자 이런 거는 발표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지만 하드디스크 상에 박근혜 측이 문재인 비방 이런 댓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발표를 했으면 경찰청의 중간수사 발표를 신뢰했을 거예요. 자 이런 사실 다 은폐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저는 은폐한 사실 없습니다. 은폐했습니다. 그 방증을 하는 것이 뭐냐. 자 이런 인터넷 접속 기록이라든지 메모장에서 발견된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초해서 수소서로 증거물 분석한 증거물을 넘기자마자 수소서는 12월 22일 날 바로 이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죠. 어떻게 했습니까? 네, 들어갔다고 제가 공간을 기억나왔습니다. 기억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분석관들이 분석한 증거물을 기초로